골드 템플, 금각사와 실버 템플. 금각사에 대하여 한국을 여행하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경주를 가서 보고 싶을 것입니다. 경주는 도시 자체가 하나의 역사 박물관을 연상케 하기 때문이지요. 이와 같이 일본에 오시는 여행객들은 반드시 교토와 조금 떨어져 있는 나라를 방문하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의 경주처럼 많은 문화재를 가진 교토와 나라 두 도시 중 교토는 일본의 옛 수도로서 나라보다 규모가 크고 더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곳이라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금각사를 꼽을 것입니다. 원래는 노건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벽면이 모두 금으로 도금이 되었다고 하여 금각사라고 불리우는 것이지요. 저도 편의상 노건사가 아닌 금각사라고 하겠습니다. 영어로 된 관광 안내 팜플렛에는 인상적으로 교토의 두 사찰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골드 템플이며 또 하나는 실버 템플이지요. 금과 은이라고 하니 한번 들으면 오랜 동안 기억에 남겠지요. 실버 템플은 긴카쿠지, 즉 은각사이며 골드 템플은 킨카쿠지, 즉 금각사를 말합니다. 오늘은 세계유산에도 등록된 이 두 사찰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골드 템플, 즉 금각사를 돌아볼 때에 한 한국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며느리로 보이는 여성분께서 왜 금으로 만들었지요? 하고 질문을 해옵니다. 아무런 사전 준비나 지식도 없이 온 여행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답이나 정보를 전해줄 수 없었지요. 순간적으로 당황한 저는 답하였습니다. 글쎄요, 황금을 무척 좋아했겠지요. 라고 성의 없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준비해서 갔다면 조금 더 성실한 대답이 가능하였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약 30년 전이 일이지만 아직도 잊지 못하는 쓰디쓴 기억 중의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답하였을 것입니다. 교토, 코베, 오사카는 하나의 커다란 생활권입니다. 교토는 행정수도로서 기능하고 있다면 코베는 요코하마처럼 항구를 통한 외국의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오사카는 소비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기능하지요. 오사카는 상업이 매우 발달된 도시입니다. 상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았으며 옛부터 오사카 사람들은 황금을 선호하였다고 합니다. 상인들은 당연히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금을 좋아했지요. 당연히 옆 동네인 교토는 이러한 오사카 사람들의 영향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쇼군의 사리를 모신 귀한 이 사찰의 벽면을 화려하게 금으로 도금한 것이지요. 라고 제가 가진 정보를 전하였겠지요. 무척 아쉬움이 남는 기억입니다. 일본의 역사적 문화재인 금각사에 대하여 약간의 지식이 있었다면 저와 같이 안타까운 일은 당하지 않아도 되겠지요. 1397년 후지와 라에 의하여 서원사 혹은 사이온지라는 사찰이 세워집니다. 하지만 텐노에 대한 반역 음모가 알려져 이 사찰은 몰수당하게 됩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쇠퇴한 후 황폐해진 서원사를 새로이 일어선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이 부지를 물려받습니다. 그리고 1397년 북산전이라는 별장을 건설합니다. 후에 이 별장은 쇼군의 사리를 모시는 사찰로 변하고 사찰은 금각사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금각사의 부지 면적은 4만여 평으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정원과 연못이라고 합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1336년부터 1573년까지 237년간 아시카가 가문에 의하여 권력을 이어간 시대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남북으로 나뉘고 또 내란 등이 있어 실제로 전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한 시기는 1392년부터 70여 년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도 전쟁의 피해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풍화는 막을 수 없는 것이지요. 1649년과 1906년에 대규모의 수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반세기 후 1950년 방화로 인하여 금각사는 전소하게 됩니다. 사고 혹은 자연재해가 아닌 사람의 고의적인 방화로 인하여 금각사는 소실되고 맙니다. 마치 한국의 숭례문이 일시적으로 소실된 것처럼 말입니다. 1952년 재건이 시작되고 3년 후인 1955년 금각사의 재건은 완성됩니다. 그리고 1987년에는 7억 4천만 엔을 들여서 대대적인 수리를 하게 됩니다. 벽면의 금박과 지붕 등을 새롭게 하여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된 것이지요. 다음은 실버 템플, 은각사에 대하여입니다. 처음 긴카쿠지를 방문하였을 때의 기억입니다. 작은 자연계를 옮겨다 놓은 듯한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한동안 말문이 막혔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저리 아름답게 정원을 가꿀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고요.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을 것 같으면서 마치 무슨 경전이라도 대필하듯이 그러면서 또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정성을 다해 가꾸어 놓은 정원과도 같았습니다. 금각사의 겉모양은 평범하여 전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내면적인 화려함을 보여주는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튀르키예에서 시집온 공주를 위하여 지었다는 바벨론의 공중정원도 이처럼 아름다웠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이지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정원 중에서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은 곳입니다. 금각사는 금빛의 호화로운 모습이 특징입니다. 금각사는 차분한 자연과 마음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소박하면서도 일본스러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자들을 끌어들이는 곳입니다. 금각사가 귀족적이고 화려한 곳이라면 은각사는 사색과 깨달음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일본적인 미애식과 불교관을 그대로 옮겨와 표현된 곳이 바로 이곳 은각사입니다. 벽면에 금도금이 베어 있어서 금각사라고 합니다. 금각사는 은색도 아니고 은박이가 붙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금각사의 정식 명칭은 히가시 야마자조지라고 합니다. 금각사라고 불리우게 된 것은 사실 에도 시대부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은각사라고 불리우는 것일까요? 화려함으로 유명한 금각사와 함께 짝을 이루어 알리기 위하여 은각사라고 부른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일종의 기업의 영업 전략의 하나로서 은각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은각사의 관음전에 대하여입니다. 관음전은 자조지의 상징적인 건물로서 은각이라고도 부르며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층은 마음을 비운다는 뜻의 신공전이라고 합니다. 서원 건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구조로 천체 지장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2층은 조은각이라 불리며 선종의 특징을 지닌 관세음 보살 목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렇게 상층과 하층의 구조가 금각사와 비슷하다고 하여 금각사라 부르게 되었다는 설도 있다고 합니다. 내부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은각사의 모래정원에 대하여입니다. 석가모니 불상이 모셔져 있는 본당 앞에는 하얀 모래가 깔린 아름다운 고산수 정원이 있습니다. 이는 일본의 특별 명승지, 특별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창건 당시 본래 모습의 모래정원은 대부분 상실되었고 현재의 모래정원은 에도 시대 이후에 고쳐진 모양이라고 합니다. 모래를 강물이 흐르는 모양으로 만든 형태는 은사탄이라고 부릅니다. 달빛을 반사시키기 위하여 하얀 모래 가운데 향월대라는 커다란 암석이 놓여 있습니다. 이 바위 위에 앉아 달을 감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금각사의 철학의 길에 대하여입니다. 철학의 길은 금각사와 주변의 남선사라는 사찰까지 이어진 약 2km에 달하는 호수 옆에 산책로를 말합니다. 20세기 초기에 유명한 철학자이며 교토대 교수였던 니시다 기타로가 매일 아침 이 길을 걸으며 사색에 잠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철학의 길이라고 이름하였다고 합니다. 끝도 없이 이어지는 봄의 벚꽃과 가을의 단풍은 교토에서 으뜸인 산책로입니다. 일본에 오시면 꼭 교토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금각사와 은각사를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잊을 수 없는 일본의 멋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골드템플 금각사와 실버템플 은각사에 대하여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일본을 알면 한국이 보이고 한국을 알면 일본이 보인다. 제35회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